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렉스턴 스포츠의 계보를 잇는 정통 픽업트럭 KGM의 무쏘 시승입니다. 신형 무쏘 같은 경우는 세대 변경 모델로서 신규 디자인과 옵션 이외에도 가솔린 파워트레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 행사 같은 경우는 디젤과 가솔린 번갈아 가면서 시승을 해볼 예정입니다. KGM의 무쏘는 데크 사이즈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라인인 스탠다드와 롱데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세팅을 할 수 있고 또 기본 적재 용량은 400kg, 롱데크는 500kg, 여기에 파워리프 서스를 추가하게 되면 최대 700kg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캠핑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공간도 그렇고 이런 롤바를 활용을 한다면 위쪽에 루프 텐트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고 재밌게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장 디자인이 구형 렉스턴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많이 예뻐졌기 때문에 다방면에서의 사용성도 좋아졌다는 게 이번 신형 무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KGM의 무쏘는 4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견인은 3톤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트레일러 히치가 연결이 되어 있는 무쏘인데요. 지금 이 카라반 같은 경우는 작은 급이긴 하지만 3톤까지 견인이 가능하다면 패밀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일러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러한 차량 세팅으로 놀러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떠나볼게요. 고! 짠! 저는 무쏘를 타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은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무쏘입니다. 약간 통행량이 많은 길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구 렉스턴 스포츠와의 주행감을 비교하자면 디젤 엔진하고 엔진 회전질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럽고 조용하고 미끄러지듯이 달린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속도를 막 내지 않는 구간에서는 웬만해서는 고RPM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되게 정숙해요. 조용합니다. 이게 아마 디젤 파워트레인이 얹어져 있는 픽업 트럭하고의 가장 큰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 RPM도 한 1800에서 1900 그 정도로 꾸준하게 사용을 해주면서 진짜 부드럽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시야각입니다. 신형 무쏘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제원이 살짝 더 커졌습니다. 디자인 변경 때문에 전장도 조금 커지고 휠베이스도 조금 더 커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전고랑 전폭 이 정도는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아무튼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시트 포지션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마침 바로 앞에 25톤의 덤프트럭이 가고 있는데요. 덤프트럭이 막 진짜 집채만하게 크게 보이지 않는 정도랄까? 옆에는 또 소렌토 지나가고 있거든요. 소렌토의 지붕이 보입니다. 렉스턴 스포츠도 그랬는데 신형 무쏘도 소렌토 정도의 중형 SUV의 루프는 아주 잘 보인다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고속화 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 기존의 디젤 엔진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가솔린 엔진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출력 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화물차들이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솔린 엔진과 비교했을 때 토크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승 행사라서 아쉽게도 공차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쏘는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적재함에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 400kg에서 최대 700kg까지 짐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에 속하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으로는 사실 좀 힘이 약간 부족할 수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 짐을 다 실어서 주행을 해보고 싶긴 하지만 오늘은 짤막하게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길로만 가야 되는 시승 행사기 때문에 요거는 추후에 제가 시승 차량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때 자세히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방금 약간 오르막 구간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출력이 사실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큰 힘을 필요로 할 때는 엔진이 더 빨리 돕니다. 즉 고 RPM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RPM도 진짜 많이 써야지 한 2000에서 2500 그 사이 그 정도로 사용을 해주고 은근하게 출력이 괜찮게 느껴집니다. 이건 약간 의외인 것 같아요.
차량 통행량이 더 많아지기 전에 가속감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센터 쪽에서 조절을 할 수 있으며 버튼 형식입니다. 버튼. 지금까지는 노멀 모드로 달렸고요. 스포츠 모드, 윈터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변경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전방의 디지털 클러스터의 디자인이 아예 싹 바뀝니다. 확실히 최근에 출시된 신차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이 살짝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요거는 기존의 KGM 그룹에서 사용을 안 했었던 디자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에는 좀 약간 굼뛴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금방 속도를 가뿐하게 끌어올려줍니다. 와, 근데 변속이 되게 부드러워. KGM 차 같지가 않아요. KGM 차들은 이제 구쌍용이잖아요. 약간 좀 가공되지 않은 야생의 날것? 그런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가솔린 엔진을 품고 있는 무쏘는 뭔가 KGM의 느낌이 안 납니다. 되게 신기한데? 무쏘 가솔린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아이신제의 자동 8단 변속기 조합으로 217마력의 38.7토크의 힘을 보유합니다. KGM 그룹에서 내수용으로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자동 8단 조합은 지금 처음 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전에 수출 버전에 들어갔었던 파워트레인 조합이라고 해요. 일단 같은 가솔린 엔진을 품고 있는 국산 픽업 트럭 중에서 기아의 타스만이 있습니다. 타스만 같은 경우는 무쏘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출력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밟아보면 타스만하고 비교했을 때 가속감만 본다면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 1.9톤의 차체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솔린 버전이 디젤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또 있습니다. 핸들 뒤편에 패들 시프트, 요거는 가솔린만 들어갑니다. 디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다운 시프트를 해보면 방금 전까지는 탑기어인 8단을 사용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6단으로 사용했을 때 RPM은 3000 정도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속기 로직 세팅은 좀 고속 한계치를 넉넉하게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연비적인, 효율적인 세팅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은 탑기어를 금방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여기서 업시프트. 와, 근데 변속 진짜 부드럽다. 기존의 KGM 그룹 같은 경우는 6단 변속기를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6단이 일상 영역 구간, 출퇴근길이라든지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사실 부족함이 없는데 단수가 6단까지만 있다 보니까 고속 한계치가 살짝은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8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고속 한계치는 좀 더 좋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막 미국 차들처럼 엄청난 풍부한 고속 한계치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좀 더 연비적인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는 다시 노멀로 바꾸고 현재 이 차량은 4륜 구동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무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후륜 기반의 EWD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돈을 추가를 했을 경우에 4WD,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후륜 구동 기반으로 주행을 한 상태이고요. 드라이브 모드 아래쪽에 보면은 다이얼식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고 4륜으로 현재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4륜 같은 경우는 4륜 하이와 로우 이렇게 두 가지 모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4륜 하이 모드로 변경을 해둔 상태예요. 그리고 살짝 코너가 있는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2륜 구동, 그러니까 후륜으로만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너 구간을 가더라도 구동력이 바퀴 2개로 가는 것보다 4개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또 날씨가 조금 풀려가지고 빙판길이라든지 블랙아이스가 있지는 않지만 한국은 겨울에는 진짜 막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여름에는 막 영상 40도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극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2륜과 4륜을 조절해가면서 탈 수 있는 차량이 훨씬 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현재는 코너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륜 하이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상태입니다. 이 차량의 전장이 5m가 넘고 휠베이스도 3.1m인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차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차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가 깊어진 구간을 갔을 때 좀 약간 불안정한 요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승 행사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길로 가서 그런 건지 몰라도 노면 상태가 좋아서 뭐 별도로 미끄럽다라든지 구동력이 부족하다라든지 불안정한 느낌은 거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극악의 정책길로 왔습니다. 정책길로 왔습니다를 하면서 제가 뭔가 탁 바꿨거든요. 방금 전까지는 4륜 하이, 그러니까 4륜 고동 모드로 주행을 했고 지금은 다시 2륜 모드로 변경을 해둔 상태입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막히는 길에서는 4륜으로 가게 된다면 연비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엔진의 힘을 바퀴 2개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4개를 다 사용하면은 기름을 더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히는 길은 딱 다이얼 모드를 바꾸고 2륜으로 주행을 한다면은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비를 좀 더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막히는 길이니까 정체 속에서의 주행감과 승차감을 또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일단 신형 무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서스펜션 방식이 기존 렉스턴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다리 이음새 구간이라든지 고도차가 조금 있는 구간에서는 살짝 와일드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20인치 휠 사양의 무쏘 가솔린 버전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승 차량 기준으로 타이어 공기압은 전 후륜 모두 36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승차감 지향성의 공기압을 가지고 있는 거죠. 20인치 휠을 단 픽업 트럭 치고는 그래도 꽤 괜찮은 컴포트한 하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차라서 살짝 뒤에서 뭔가 덩 이런 통통 튀는 느낌이 있는데 적재를 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는 좀 잘 눌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짐칸이 있는 화물차는 짐을 실어야 돼요. 짐을 실어야지 최종적인 승차감입니다. 오늘은 뭐 시승 행사다 보니까 짐을 실을 수가 없었어요. 현재도 간헐적으로 노면이 살짝 안 좋은 튀는 그런 구간을 진행하고 있고 도로 이음새 구간 이런 구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뭔가 좀 승차감이 살짝 통통 튀는 SUV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반적인 도심형 SUV들하고 비교하면 색채감이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자리 번호판 8은 화물 차량이거든요. 앞자리 번호판 8을 달고 있는 차량 중에서는 그나마 승용에 가까운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짐을 싣기 위해서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패션카로 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량으로 출퇴근도 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냥 데일리로 타고 다니는 거죠. 하체 밸런스에 있어서 SUV하고 엄청나게 큰 격차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또 이제 데일리로 사용했을 때 장점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는 일반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고요. 무쏘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여기 윈드실드 앞유리에만 적용이 됩니다. 뭐 아무래도 승용이 아닌 화물이기도 하고 또 화물 중에서 이중접합 차음 유리 안 들어가는 차량들 많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괜찮습니다. 여기 옆유리 1열도 그냥 일반 단일 유리예요. 그리고 마침 또 옆에 1톤 트럭이 있거든요. 디젤 엔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도어 닫아볼게요. 옆에 분이 지금 스피커폰을 이용해서 좀 통화를 크게 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외부 소음이 잘 들려요. 잘 들립니다. 그리고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에도 이 도어 실링이 뭔가 좀 쫀쫀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뭔가 탁 닫히기도 하고 여기서 어디선가 외부 소음이 슬쩍슬쩍 들리고 있어요. 저는 승용차를 좀 더 많이 타본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화물차임을 생각하면 또 뭔가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정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런 픽업 트럭은 패션카로 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러면 일상주행으로 타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좀 더 운전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뭐 이런 실내 MBH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아니면은 위 트림으로 갈수록 약간의 뭐 차등을 해놔서 약간의 차별을 두든지 그렇게라도 뭔가 좀 더 실내를 조용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가 추가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짜 막혀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주차장 아니고요. 도로입니다. 오해하실까봐. 전방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해서 내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쩌라고잖아요. 사실 여기서 대반전이 있습니다. KGM 그룹에서 최초로 무선 폼 프로젝션이 가능한 차량이 바로 무쏘라고 합니다. 아니 그전에도 폼 프로젝션 됐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갤럭시 있잖아요. 안드로이드만 무선이 됐습니다. 저처럼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동글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뭐 USB 단자에 뭘 꽂고 뭘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써야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KGM 차주기 때문에 오늘도 느꼈어요. 이게 동글이를 사용해서 무선 폼 프로젝션을 사용하면은 중간중간에 오류가 많이 걸립니다. 렉이 걸려요. 갑자기 내비가 멈춘다라든지 갑자기 뭔가 막 버벅거린다라든지 그러한 이슈가 살짝 있는데 지금 이 무쏘 같은 경우는 아무런 선 없이 애플도 이제는 무선으로 폼 프로젝션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전 차종의 무선 OTA 업데이트로 좀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수입 차량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다 무선 폼 프로젝션 사용하고 있거든요. 유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슈퍼카 브랜드조차도 다 무선 폼 프로젝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되지만 2026년이야 된다는 게 살짝은 아쉽습니다. 음성인식 사용해볼까? 이거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르겠다.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알려줘. 현재 상암동의 미세먼지는 39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단계이고 초미세먼지는 28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단계입니다. 야, 다른 차량들은 미세먼지 농도 알려줘 하면은 날씨를 알려주거든요. 뭐 몇 도다 이런 건데 미세먼지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기존의 KGM에 들어갔던 음성인식 기능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발전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량 제어도 한번 해볼게요.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바꿔줘. 잘 모르겠어요. 운전석 열선 꺼줘. 현재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차량 제어는 잘 안 됩니다.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들은 진보되게 알려주지만 차량 제어는 직접 하라. 이게 바로 픽업 트럭의 맛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제가 거울이라면 지금 질문하고 있는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오, 되게 감성적인 것 같아요. 음성인식이. 뭔가 대답에 뭐, 네, 아니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질문하고 있는 뭐 이러면서 되게 좀 미사어구가 많은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차량 제어는 셀프로 해야 됩니다.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제가 시승 중인 무쏘 가솔린 4륜구동 사양으로 복합연비는 리터당 8.2km가 나옵니다. 근데 원래 짐을 싣는 화물차에 가솔린 엔진이면 복합연비가 한 자릿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쏘가 연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원래 이 정도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저는 약 30km 정도 주행을 한 상태이고요. 고속 주행을 한 8, 막히는 주행을 2, 한 8대2 정도로 했을 때 현재 트랙 컴퓨터상 연비는 9.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달리는 길 위주로 가서 복합 연비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짠!
짜잔! 이번에는 무쏘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가솔린이 아닌 디젤 모델입니다. 디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인 렉스턴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별도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2 디젤 엔진의 자동 6단 조합으로 마력과 토크도 동일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2열에 앉았으니까 공간부터 한번 볼 건데요. 일단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레그룸은 한 뼘 정도가 나오고 헤드룸은 그래도 요만큼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앉은 키가 작아서 굉장히 여유롭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9 렉스턴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KGM의 신형 무쏘는 휠베이스가 약 90mm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보통 휠베이스가 늘어나게 되면은 승차감이 조금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또 실내 공간이 살짝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쏘 같은 경우는 풀체인지가 맞긴 하지만 기존의 금형틀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스킨 체인저 모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구형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휠베이스가 늘어나서 실내 공간이 아주 소폭 쾌적하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고속화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의 승차감은 기존 렉스턴 스포츠하고 비교하면은 2열의 승차감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좀 안 좋은 노면에서의 대응력이라든지 잔진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외부 소음 유입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신형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막아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조금 더 컴포트하게 반응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로 2열 현가장치, 2열 서스펜션 방식은 5링크 다이내믹 서스펜션이 탑재가 됩니다. 기존하고 동일하긴 하죠. 5링크가 왜 5링크냐면은 링크가 말 그대로 사람으로 치자면 관절에 속합니다. 우리가 팔이 여기가 관절이 없으면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러면 뭐 밥 먹기도 힘들고 씻기도 힘든데 여기 관절 하나가 추가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링크, 관절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그 링크 부분에서 댐퍼가 있고 거기서 또 충격을 흡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링크가 많아질수록 보통은 승차감이 편안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5링크는 관절이 총 5개가 있다는 건데요. 그 5개의 관절에서 지금처럼 안 좋은 노면에서의 충격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잔진동 이런 것들을 걸러주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조금 통통 튀긴 하거든요, 2열은. 왜냐면은 뒤쪽에 아무런 짐이 없습니다. 현재 픽업 트럭이고 공차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2열 승차감은 1열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살짝 통통 튀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렉스턴 스포츠도 동일했고요. 뭐 타스만이라든지 콜로라도라든지 보통의 화물차들이 공차로 가면은 이렇게 통통 튀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렉스턴 스포츠에서 무쏘로 계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자장비가 투입이 되고 또 공차 중량도 살짝 무거워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 안 좋은 노면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통통거림은 아주 소폭 눌러주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 조합으로 공차 중량이 2180kg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반올림하면은 약 2.2톤 정도가 되는 거죠. 무게가 조금 무거워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안 좋은 노면에서 약간의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픽업 트럭 그리고 번호판도 앞자리가 8 화물차에 속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열하고 비교했을 때 2열은 승차감도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풍절음이라든지 외부 소음 유입이 다소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창문 열었냐? 아니에요. 지금 창문 다 닫은 상태예요.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차음 유리도 없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뒤쪽에서 그러니까 요 트럭 칸에서 좀 소음이 많이 울려 퍼지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열은 뭐 엄청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무쏘는 기본 휠 인치수가 17인치입니다. 그 다음에가 18인치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인치수가 제가 타고 있는 20인치 사양인데 휠이 커지면 타이어 편평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타이어 림, 요 측면부 사이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 좋은 노면에서의 대응력이 조금 더 미흡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또 다리 이음새 구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여태까지는 제가 일반적인 도로를 달려서 역시 신형이라서 뭐 괜찮다 싶었는데 방금처럼 고저차가 큰 구간, 즉
높은 방직턱 구간이라든지 높은 둔턱 구간을 넘었을 때에는 2열 승차감은 조금 그래요. 약간 디스코 팡팡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화물차이기 때문에 적재칸에 짐을 실게 된다면은 그래도 좀 더 편안하게 받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쏘는 트림이 총 3가지로 나뉩니다. M5, M7, M9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며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M9 트림입니다. 그래서 2열 옵션 상태를 보면은 전방에 에어벤트와 C타입의 충전 포트 2개 들어가 있고, 열선은 이 도어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컵홀더가 포함된 암레스트까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이렇다 할 만한 옵션이 없기는 해요. 그리고 뒤에 창문 같은 경우도 개방감이 좋기는 한데, 미국산 픽업 트럭 같은 것들 보면은 보통 뒤에 열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무쏘는 열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화물차임을 생각한다면은 4인이 탑승을 해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자, 이렇게 새롭게 변경된 KGM의 정통 픽업 트럭 무쏘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쁜 디자인과 편의 옵션,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이원화로 선택지가 다양해졌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